안녕하세요, 잠백이입니다. 오늘 머슬 이코노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조건 한 번쯤 봤을 머신, 이제 인바디라는 체성분 분석 기계인데요. 어떻게 인바디가 사용되고 인바디 회사의 매출부터 앞으로 미래 시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헬스를 사랑하고 피트니스를 좋아하시는 김주영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바디를 써보셨나요? 당연히 이제 써봤고,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는 림매서 단순히 옛날처럼 그냥 비만도 측정하고 몸무게만으로는 운동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인바디에 좀 기대면서 일단 효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고, 항상 헬스장 옮길 때도 인바디 있는지 항상 보고 가는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 머신을 자체를 BIA라고 하거든? 한국에서는 체성분 분석 기계 표준 명사처럼 인바디가 됐어. 복사하기 하면 제록스의 시대가 있었잖아. 그럼 너는 인바디를 어느 정도 신뢰해? 물을 많이 먹으면은 근육량이 느네 이런 이슈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분석기가 결국에는 이제 인바디밖에 없기도 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꾸준히 나의 이제 몸의 상태와 인바디를 비교해 보니 얼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잘 맞다고 나는 판단을 하거든. 과학이나 기술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 보통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자기가 인바디 한 거를 꼭 올리는 경우가 있어. 제 몸 상태가 어떤가요? 어떻게 운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그럼 이제 항상 많이 달리는 댓글이나 반응이 이거야. 인바디 믿지 말고 눈바디를 해라. 인바디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거거든. 미세 전류를 흘려보내서 근육과 지방의 수분이 적고 많고가 다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저항값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오차 범위가 보통 한 3에서 5%밖에 안 나. 실제 과학적으로 이거를 검증했었을 때 덱사라고 해가지고 의료계에서 쓰는 검사도에 있어서 신뢰성이 높은 기계가 있는데 크게 차이가 없고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 이런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고 계속 너가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라, 이건 거 같지. 인바디에 나오는 숫자는 나도 정확하다고 봐. 내 개인도 인바디 측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려면은 항상 동일한 환경에서 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공복 상태에서 물 안 마시고, 그 일정한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아침이랑 저녁이랑 체성분 구성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통 밤에 되면 사람들이 더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게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거든. 호르몬 리듬이 있어서 아침에 오줌 싸고 나면 당연히 체중도 좀 낮아지고 수분도 빠지기 때문에 아침이 가장 정확해요, 저녁이 가장 정확해요, 이게 아니라 항상 동일한 조건에만 맞춰서 하는 게 좋아. K 피트니스에 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인바디라고 생각해. 보디빌딩이나 이쪽에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좀 드물긴 하지만, 나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피트니스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가 제프 니퍼드라고 있거든. 개인 짐 같은 거를 차렸어. 수많은 머신과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덱사 기계까지도 있었는데 협찬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인바디 기계를 사서 넣었더라고. 인바디가 그렇게 노출되는 거 보고 해외에서도 난 좀 인바디라는 게 굉장히 인지도가 높구나. 요즘에 사실 상당히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고비나 싹센다 같은 체지방 감소하는 주사 약들이 상당히 열풍을 끌고 있잖아. GLP-1. 아주 옛날에는 단순히 체중과 키만 봤던 시대가 점점 좀 발전이 돼서 이제는 체지방률, 고교근량, 수분량 이런 걸 따지게 됐잖아. 위고비를 맞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몸무게를 줄이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근육량은 유지를 하면서 체지방을 줄이는 게 핵심일 텐데, 결국 확실한 체지방량이나 근육량을 측정하는 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해서, 사실 인바디의 수요가 이건 사실 상당히 좀 더 높아질 걸 생각은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었던 이런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을 위해서 플랫폼 앱들이 있잖아. 이 GLP-1 시장이 등장하고 나서 몇 군데가 망했어. 그리고 지금 매년 엄청나게 크고 있는데, F45, 이퀴녹스나 플래닛 피트니스나 이런 체인에서 위고비를 맞는 사람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파는 지가 꽤 이미 오래 전이야. 한국에는 그렇게 위고비나 이런 걸 맞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훈련 프로그램이나 식단 이런 게 없잖아. 한국도 생기겠지. 가장 다이어트 효과가 크게 나는 게 뭐냐면 덜 먹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 나 같은 사람들 보면 내가 덜 먹는데 하는데, 이거는 자기 합리화고, 정말 냉정하게 보면 대부분은 내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먹는 칼로리가 많은 거거든. GLP-1도 되게 단순하게 보면 게 뭐냐면 덜 먹게 돼 무조건. 근데 계속 그렇게 덜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 중요한 근육량이 빠져. 그래서 위고비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육량이 되게 많이 빠지는 거야. 추천하는 식단이 뭐냐면, 단백질 양을 보디빌더들처럼 체중당 1.5에서 2g 충분히 먹고, 꼭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근육을 자극해야지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살을 뺄 수 있다.
위고비 맞고 삭센다 맞고 헬스장을 안 가니까 이런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피트니스 채널들에서 그런 컨텐츠들을 엄청 많이 발행했어. 약에만 의지하는 거지. 그냥 오히려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체성분 변화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난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제 인바디 지금 가정용 기계들이 있어. 그거에 대한 앞으로 수요가 나는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세상에 운동이라는 거는 뭐 런닝도 있고 필라테스, 사실 뭐 홈트레이닝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인바디라는 게 사실 헬스장에 가야만이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은 사실 가정용 디바이스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지. 인바디에서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피트니스 업계에서 핫한 게 가짜 내추럴이야. 내추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게 FFMI라는 체중에서 지방을 제어한 순수 제지방.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8에서 20이라고 하고 트레이닝을 꾸준히 한 사람은 한 20에서 22. 그리고 이제 선수급들은 한 22에서 26이 나와. 물론 유전적이나 인종 간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25 이상은 케미컬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정도? 우리나라 내추럴 선수들 FFMI 계산했으면 올린 사람도 봤어. 근데 약간 다 거기에 걸쳐져 있더라고. 좀 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인바디에서 이 FFMI를 재미 요소로 좀 더 표기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재밌게 해보지 않을까? 이 회사의 좀 재무적인 부분은 어때? 일단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다.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1000억, 1600억 쭉 2000억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도 처음에 이제 20년도에는 190억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367억 정도 성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기술이자기도 하지만 제조업이 베이스인 건 맞잖아.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익이나 EBITDA 마진율이 거의 한 18% 20%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이제 보유했다고 볼 수가 있고 회사의 매출의 구성을 보면은 일단 뭐 앵글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어떤 제품을 파느냐 국가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품별로 이제 살펴봤을 때는 B2B 거래를 하는 체성분 분석기가 전체 매출의 70% 정도 차지를 해.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가 있잖아. 그게 한 12%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뭐 혈압계도 있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 신장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깜짝 놀랐던 건 나는 이게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 매출이 클 줄 알았거든. 전체 매출의 80%가 해외 매출이고 내수 기업이 아니었네. 글로벌 회사라고 말해도 이제 전혀 이제 이상하지가 않고 이제 우리가 이 공시된 자료로서 자회사 매출을 뜯어보면 해외 자회사랑 국내 자회사 포함해서 14개가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말레이시아 등등 중국도 있고 가장 큰 매출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일단 미국의 서부랑 동부에 있다는 미국 현지법인이 있거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이번 연도 반기만 해도 한 3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1년치로는 거의 600억이지 미국에서만. 일본 같은 경우도 연 기준으로는 한 200억 정도 나오고 유럽도 한 240억 정도 나오고 중국도 거의 한 200억 나오고 인바디가 해외로 진출한 지가 얼마 크게 되진 않았기 때문에 성장할 여력이 훨씬 더 많은 거지. 총 매출 기준에서 소프트웨어 매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많이 작긴 해. 그 매출이 100억은 안 되니까 매년마다 인바디에서 이런 레포트를 내더라고.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고객 동의를 받아 수집한 데이터가 1억 8천만 개가 있더라고. 실제로 국가별로 골격근 양 보는데 되게 슬펐던 건 우리나라 상당히 낮게 돼 있고 미국이나 이제 서양인들은 되게 높게 돼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AI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데이터 싸움이라고 보거든. 독점적으로 내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인바디라는 거는 국내는 선점평가를 누리고 있고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대기업들도 엄청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BM을 짜느냐 갔을 때는 인바디가 이제 가장 유리한 지금 고지에 있다고 보고 B2B로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하는 게 또 있거든.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결국에는 고객을 계속 재구매하고 많이 오게 만들려면은 인바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주면서 분석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약간 유료로 돼 있거든. 구독형 모델로 측정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해가지고 ERP 시스템이나 고객 정보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 툴을 제공을 해줘. 헬스장에 뭐 병원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본인들의 고객들에 대한 지속성을 늘릴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인바디에서 결국에는 하드웨어 매출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잖아. 헬스장 개수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뭐 피트니스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성장이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을 거잖아. 이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사업을 피보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기사를 보고 슬로건을 보면은 그런 헬스케어 IT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수집한 게 1억 8천만 개면 엄청난 자산이겠다. 사실은 나중에 될 수 있는. 요즘은 또 체형이 되게 좀 이슈여가지고 여러 가지 체형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나 이렇게 자세들이 있어. 왜 PT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 인바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돼서 헬스장과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재구매 포인트가 되겠다. 헬스장 입장에서는. 회사가 상당히
상당히 재무 실적이 안정적이잖아. 우리나라가 사실 뭐 가진 현금에 비해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기도 해.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들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면은 배당한 성향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높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평균 26%야. 근데 인바디는 이제 최근 배당 성향을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온 거에 대비해서 배당을 15% 정도 하거든.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회사가 실적이 좋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기사도 많이 봤지만 회사가 본인들 주식을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면 주주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분 위로 올라가는 거.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은 회사면서 실적이 좋고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포텐셜이 좀 많은 부분도 있지.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이 영상을 감히 보실 줄 모르겠지만 그 보디빌딩에도 좀 우리 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트니스에서는 뭐 하는 게 워낙 많겠지만 완전 그 보디빌딩에 있어서는 막 선수들을 막 후원하거나 이런 건 난 사실 이렇게 잘 못 본 것 같거든. 근데 약간 이런 회사들이 좀 우리 보디빌딩을 좀 이끌어줬으면 미스터 올림피아도 좀 후원하고. 근데 아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이런 피트니스 기업 중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의 기업은 없잖아. 나서주고 하시면 너무 좋겠다. 성장에 많은 큰 도움이 되긴 하겠지. 누구나 글로벌 기업을 꿈꾸지만 해외 수출이 상당히 어렵잖아.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세계를 제패를 했을까라는 게 궁금했었거든. 너는 이제 좀 이게 어떠한 경쟁력으로 좀 인바디가 좀 이렇게 해외를 진출했다고 생각을 해? 회사명, 그 브랜드명 자체가 인바디라는 게 너무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생각보다 그게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고 기술력이 좋은 것 같아. 주변에도 헬스장 하시는 분한테 뭐 물어보고 요즘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중국산도 좀 싼 게 들어오나 봐. 근데 만족감이 좀 떨어지더라고. 인바디가 확실히 더 속도나 모든 면에서 좀 더 정확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관장님도 있으셨거든. 주파수를 많이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 그래서 인바디에서는 얘기하는 게 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 나눠서 흘려보낸대. 왼쪽 팔, 오른쪽 다리, 팔, 몸통 나눠서 흘려보낸 다음에 이걸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훨씬 더 다른 회사보다 나는 높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뀐 게 결국 또 중국산이야. 비슷하게 카피해서 가격이 이제 워낙 싸니까 대형 체인에서는 중국산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를 쓴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인바디가 아니니까 거부감이 있더라고. 이 선점효과라는 게 무서운 게 내가 단연간 인바디를 계속 써오다가 이미 데이터도 다 어플에 있는데 딴 걸 쓰게 되면은 좀 쉽지가 않을 거고 프리미엄 시장, 약간 저가형 시장이 좀 나뉘긴 하잖아. 뭐 이해는 돼. 왜냐면 저가형 헬스장 같은 경우는 그만큼 소비자한테 되게 싸게 낮게 책정을 하면서 그거의 일환으로서 어쨌든 인바디도 아깝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 계속 일본 투자 때문에 또 일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일본에도 가서 혹시 인바디를 본 적이 있어? 출장을 갈 때도 항상 헬스장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가. 그래서 호텔 헬스장 가면은 꽤 있는 것 같아. 이제 인바디 촬영 준비하면서 인바디 재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어디 설치되는지 다 나오더라고. 일본 열도를 다 감싸고 있어. 일본은 조금 다른 거는 타니타라는 체성분 분석기 브랜드가 근데 거기는 5만 개 정도가 있대. 근데 그 개수를 보면은 인바디가 되게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료랑 공공기관 위주로 타니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중요하니까.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인바디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일본에 갔었을 때 어디 긴자 2층에 인바디 간판을 봤단 말이야. 근데 그 길에 한국 브랜드가 인바디밖에 없었어. 내가 아는 한국의 피트니스 이런 기업 중에 하나가 일본의 좋은 비싼 거리에 2층에 간판 있는 걸 보고 되게 뿌듯했거든. 엄청 브랜드 가치가 엄청 높구나 해외에서도. 근데 각 국가별로 전략이 조금씩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의료 쪽의 시장은 진출을 하려고는 하나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매출이. 그러니까 결국 헬스장에 위주로 가는 것 같거든.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랑 동부에 자회사가 있는데 미국 동부 현지 법인 같은 경우는 의료랑 연구용만 사업을 전담을 하더라고. 인바디에서 결국에는 의료 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연구를 계속 할 거 아니야 R&D를. 거기 늘려가다 보면 어쨌든 의료 쪽을 뚫는 것도 언젠가는 이제 근데 어렵겠지만 의료 쪽이 워낙 또 보수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건강검진 센터도 사실 상당히 많고 거기만 다시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이제 성장 여력은 좀 있지. 나중에는 사람들이 인바디 기계를 보편적으로 쓰는 날이 난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피트니스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냥 단순히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량과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앞으로 점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 결국 집마다 한 대씩 사는 시대가 오면 난 인바디는 아마 매출은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제 사실 좀 허드리고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게 있을 거야. 기술이 고도화되고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잖아. 커지게 되면은 단가가 싸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싶긴 해.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디빌딩에 피트니스 대회를 하잖아. 거기에 인바디 기계를 가져다 놓고 점수를
매기는 거야. 난 내가 100을 넘어본 적이 있거든.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게 낮게 재미 요소로 시합 나온 사람들한테 점수가 그냥 높은 사람들한테 재미로 또 상을 주는 거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대회를 해야 되잖아. 혹시나 회장님께서 이걸 보면 관심이 있으시면 네, 연락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바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유택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좀 뭔가 안 좋은 내용이 하나쯤은 있길 바랬어. 이 실적으로도 워낙 그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한계나 이런 것들도 항상 기업은 보이는데 그거를 계속 뚫고 나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GLP-1 같은 것도 사실 1,000원이 1,000원. 사업은 또 운도 중요하잖아 사실. 뭐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 궁금한 회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